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행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앞에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복습할 겸 간단히만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우리는 강의에서 행렬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고요. 기본 연산들에 대해서 배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본 연산들 중에서도 특히 곱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시간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행렬, 삼각행렬이나 대각행렬이나 등등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는 행렬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었고요. 그리고 행렬의 기본 연산, 즉 여기서는 행연산을 얘기합니다. 행연산을 통해서 사다리꼴 혹은 기약행 사다리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행렬식, 역행렬,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선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행렬식이라는 것과 역행렬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식이라는 것은 영문으로는 디터미넌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자로 쓰기도 하고요. 캐피탈 D자를 써가지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행렬식은 정방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됩니다. 즉 n by n짜리 행렬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고요. n by m짜리, 즉 n과 m이 같지 않는 행렬에 대해서는 행렬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즉 정방행렬 a를 하나의 스칼라 값에 대응시키는 함수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행렬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기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determinant of a 혹은 절대값처럼 세로 막대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a가 있을 때 a의 determinant를 구해라 혹은 determinant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것을 쓰더라도 동일한 것을 표현하니까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절대값을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행렬에 이런 게 나오면은 이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꼭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칼라 값을 구하게 되면은 행렬의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역행렬의 존재 유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역행렬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요 연립방정식, 아까 전에는 선형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가 있냐 없냐, 존재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는 역행렬을 먼저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렬식이 꼭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행렬식을 구해가지고 이런 어떤 특성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다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렬을 배울 때 2x2짜리 행렬을 가지고서 역행렬과 행렬식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ABCD라는 원수를 갖는 2x2짜리 행렬이라고 했을 때 역행렬은 나중에 다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A의 인버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determinant of A 분의 1, 즉 이건 스칼라 값이니까 이것도 어떤 스칼라가 되겠죠. 그래서 스칼라 곱이 앞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A와 D를 자리 바꿈을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B와 C에서는 음수, 즉 부호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행렬을 2x2짜리 행렬의 역행렬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2x2짜리는 복잡한 연산 없이 그냥 이제 외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행렬식을 구할 때가 아니고 역행렬을 구할 때 여기 디터미넌트가 나오고 있죠. 즉 행렬식이 꼭 필요합니다. 디터미넌트 A 같은 경우는 A 곱하기 D, AD 마이너스 BC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1, 1, 5, 4라고 했을 때 이때의 디터미넌트 A는 정의에 의해서
1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5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가지고 a의 인버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 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는 마이너스 1분의 1 이 스칼라 곱으로 곱해지고요. a와 d를 자리 바꿈 해줍니다. 그러면은 4,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b와 c는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4, 1, 5 그리고 마이너스 1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인버스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a와 a 인버스를 곱했을 때는 항상 항등 행렬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맞는지 잠깐만 확인을 하고서 넘어갈게요. 1, 1, 5, 4에다가 마이너스 4, 1, 5, 마이너스 1 행렬의 곱셈은 지난번 강의를 들으시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x2짜리랑 2x2짜리를 곱할 거니까 내측은 똑같고 결과 자체는 2x2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행 1열의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1행과 1열을 준비하면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더하기 5를 하면은 1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두 번째 1행 2열의 원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1행과 2열을 준비하면 됐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해서 여긴 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0 더하기 20 해서 0이 되고 여기는 마지막으로 5 마이너스 4에서 1이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2x2짜리 항등 행렬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렬식, 역행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2x2에 대해서 많이 구하긴 할 건데 교재에 소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사루스의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3x3짜리 행렬이나 2x2짜리 행렬의 행렬식을 쉽게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라는 행렬이 다음과 같이 3x3짜리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 가상의 열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요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요 우리 1열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새로 적은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 열을 그대로 갖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마치 가상으로 3x 5짜리 행렬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파란색 방향으로는 항상 우리는 3개를 곱할 거예요. 3개를 곱할 건데 여기는 다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3개를 먼저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원소 3개를 곱해줍니다. 곱한 다음에 다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부터 해보면은 A11, A22, A33 해가지고 요거 3개를 곱한 것을 더해주고요. 그리고 이거 3개를 곱해가지고 더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3개를 곱해서 더해줘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기 요거 3개를 곱해서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3개를 곱해서 빼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빼주면은 사실 3x3짜리 행렬의 행렬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 네, 이런 행렬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이 교재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더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것을 곱해서 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것을 더합니다. 그리고 뺄 때도 요거를 빼주고요. 그리고 요걸 곱해가지고 빼주고 그리고 나머지 요걸 곱해가지고 빼줍니다. 요 뭐 더하거나 뺄셈을 구할 때 순서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다음과 같이 해가지고 3x3짜리 행렬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2x2짜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아까와 동일한 예제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해가지고요.
아까 전에 디터미넌트 A라고 했을 때 뭐 요거를 곱해서 더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간단해가지고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루스 공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n by n짜리 일반적인 행렬에 대해서는 행렬식 계산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x2짜리 행렬을 구하거나 3x3짜리 행렬을 구할 때에만 이렇게 사루스의 공식을 이용해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2x2짜리는 굳이 사루스의 공식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x3짜리는 사실 외우기는 힘들어요. 외우기는 힘들지만 다음과 같이 구한다라는 방법을 외우는 거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뭐 이거는 설명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 by n짜리 행렬 a가 있을 때 행렬식 이제 determinant of a의 값이 0이 아닐 때에는 a를 정칙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non singular 매트릭스라고 부르고요. 행렬식의 값이 0일 때에는 a를 특이 행렬 singular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칙 행렬인 경우, 즉 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때 이때 A라는 행렬을 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on singular, 여기 뭐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죠. 혹은 invertible, 즉 역행렬이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가역적이다라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은 선형 방정식을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A, determinant of A가 0일 때에는 역행렬을 구할 수가 없고요. 요 determinant of A가 0일 때에는 0이 아닐 때에는 역행렬을 구할 수 있다. 정칙 행렬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행렬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2짜리는 뭐 그냥 바로 구해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determinant A1 혹은 뭐 A1의 절대값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 AD 마이너스 BC입니다. BC 하면은 1 곱하기 4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리고 A2는 운이 좋게도 이제 3x3짜리 행렬이니까 요거는 이제 사루스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A2라고 해서 3개의 텀을 일단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 9 3개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45가 되겠고요.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7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84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들 4 곱하기 8 곱하기 3 하면은 제가 일부러 음수는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6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빼줄 때에는 이렇게 되죠. 3 곱하기 5 곱하기 7 하면은 105가 빼질 것 같고요. 그리고 2 곱하기 4 곱하기 9 해가지고 더하기로 바뀔 것 같네요. 마이너스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72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1 곱하기 6 곱하기 8 그래서 마이너스 48인데 더해주면은 뭐 48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40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통해서 2x2짜리, 뭐 3x3짜리 행렬에 대해서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재에 소개되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3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미 4x4짜리 행렬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에 의하면은 사루스 공식은 뭐 2x2랑 3x3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4x4짜리 혹은 5x5짜리 이렇게 복잡한 행렬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행렬식을 구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소행렬식과 여인수라고 해가지고 교재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인수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혹은 소행열식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뭐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다양한 설명들이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설명을 들어보시고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인수라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요. 여인수 전개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수 전개를 하기 위해서는 소행렬식과 여인수라는 개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형대수라는 과목에서도 자세히 배우긴 하지만 일단 지금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사각 행렬 A, 즉 정방 행렬 A가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n by n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i번째 행과 j번째 열, 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성분을 우리는 보통 i, j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행열식과 여인수를 얘기할 때는 항상 얘가 기준이 되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삭제해서 얻은 행렬의 행렬식을, 즉 i행을 날려버리고요. 예를 들어서 행렬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게 i번째 행이고 이게 j번째 열이면은 요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서 남은 원소들을 가지고서 다시 행렬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행렬이 n by n짜리 행렬이었으면은 i행과 j열을 삭제한 행렬은 n-1 by n-1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요 두 개의 행과 열을 삭제해서 얻은 행렬의 행렬식을 성분 A, I, J의 소행렬식 마이너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차하는 부분이 사실 A, I, J, A, I, J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요 작은 행렬을 가지고서 만든 행렬식을 이거를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소행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으로는 M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캐피탈 M, I, J로 이용합니다. 삭제한 I번 행과 J번 열의 이제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서 아래 점자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분 A, I, J의 여인수, 영문으로는 코팩터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이제 M, I, J, 즉 앞에서 구한 소행렬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의 제곱만 곱해주면 됩니다. 즉 부호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I 플러스 J가 홀수일 때에는 당연히 이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져가겠죠. 근데 I 플러스 J가 이제 짝수일 때 2분이죠. 2분일 때 짝수일 때는 플러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호만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즉 소행렬식도 행렬식이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행렬을 스칼라로 바꿔줬는데 거기에다가 부호만 바꿨죠. 그걸 바로 여인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행렬식, 마이너, 여인수, 코팩터 둘 다 모두 스칼라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3x3짜리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1,1, 1행 1열을 삭제한 작은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라. 즉 소행렬식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행 1열을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4개의 원소만 남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x2짜리 행렬이 되고요. 행렬이 되는데 요거의 행렬식을 구해주면 되니까 다음과 같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우리가 행렬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캐피탈 기호를 쓰죠. 대문자를 쓰는데 이거의 행렬식을 나타낼 때에는 determinant of A 혹은 A라는 행렬에 이렇게 절대값 표시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처럼 지금 그냥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정의대로 하면은 여러 개의 숫자를 쓰고서 이것을 괄호로 묶은 것, 직사각형으로 배열하고서 괄호로 묶은 것,
물론 괄호의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다음과 같이 3x3짜리 행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9개의 원소로 있는 행렬을 표시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써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혼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져오긴 했는데 조금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A라는 행렬이 이렇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행렬일 수도 있어요. 특히 마이너스 1로 하나로 이루어진 행렬을 가정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 A를 구한다 라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 행렬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자체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교재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요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구하라는 건지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정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마이너스 1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행렬 부분에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행렬 지금 표현을 한 건 맞는데 이제 여러분께서는 꼭 노테이션을 꼭 명확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다시 좀 본론으로 넘어와서요. 2x2짜리 행렬식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은 AD-BC라고 했죠. 그래서 40에서 24를 빼면은 16이 나온다라는 건 쉽게 구할 수 있고요. 3행 2열을 삭제하고서 남은 원소들을 가지고서 행렬식을 구해주면은 요 마이너 3,2 요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x2짜리로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18에서 마이너스 8을 해주면 이거는 26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수에 대해서도 잠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소행렬식을 구해줬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1행 1열을 삭제해서 소행렬식을 구했었고 3행 2열을 삭제해서 소행렬식을 구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여인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C, 3,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에 5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5제곱에 M, 3, 2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행렬식은 26을 구했었는데 여인수는 마이너스 26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C11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M11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소행렬식 자체가 여인수랑 똑같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x3짜리 행렬이 있으면은 소행렬식은 9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여인수도 마찬가지로 9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인수를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가 사실 행렬식을 계산하기 위함이잖아요. 여인수를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여인수 전개를 통해서 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좀 일반화된 수식을 가지고서 여인수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나의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3x3짜리 행렬식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이제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되겠죠. 여기 인덱스를 보면은 A11, A21, A31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요 기준이라는 게 엄청난 건 아니고 요 원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determinant of A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루스의 공식을 이용해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볼 건데 A11과 그리고 요게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거 마이너스 요거를 여기 적어주고요. 그리고 A2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빼기 요거가 여기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31과 31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각각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1행 1열 기준으로 한 여인수가 되고, 이거는 2행 1열을 기준으로 한 여인수, 이거는 3행 1열을 기준으로 한 여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떤 determinant of A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여인수의 합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여인수를 전개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인수 전개를 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열을 기준으로도 여인수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인수 전개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뿐만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행 혹은 두 번째 행 그리고 세 번째 행 각각의 행을 기준으로 해서도 여인수 전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x3짜리 행렬이 있을 때 여인수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든 간에 요거는 다 동일한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 적어 놓은 게 바로 그겁니다. 다른 열 또는 다른 행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여인수와 성분의 합, 요것과 같이 여인수와 성분의 곱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6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는 것을 여인수 전개, 코팩터 익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행렬식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n/n짜리 크기를 갖는 행렬의 행렬식은 어느 한 행 혹은 어떤 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개 중에 한 개를 그냥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성분과 그에 대응하는 여인수들의 곱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2번째 열을 기준으로 여인수를 전개를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1행 J열, 2행 J열, n행 J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i번째 열을 기준으로 여인수를 전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i행 1열, i행 2열, i행 n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번째 열이 있을 때 각 성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여인수를 구해서 한번 더해 보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i번째 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코팩터 익스펜션을 해보시면은 여인수 전개를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 영상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아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훈이었습니다.